신명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가로수길, 황리단길, 망리단길, 여기 뻔한 악순환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자신들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가게를 오픈하여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름도 없던 골목이나 길거리가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건물 임대료가 상승하여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들은 쫓겨납니다. 개성 넘치던 거리는 어느새 뻔한 브랜드들로 가득 찬 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거리를 찾게 됩니다. 쫓겨난 자영업자들은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다시 이름 없는 골목에 가게를 오픈하지만 그 거리가 유명해지면 건물 임대료가 또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조물주의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기구들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헌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행헌법, 즉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현행헌법에는 자영업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 마지막 장인 제9장 경제편을 보면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농민, 어민, 그리고 중소기업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당시 야당이던 통일민주당과 재야시민 세력이 주력했던 부분은 자영업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실현, 사회복지제도 확충, 그리고 노동 3권 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임금협상이라는 문화가 생겼고,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기업 편만 들어주던 문화도 일정 정도 교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강타하였고, 노동구조가 유연화되면서 직업의 비정규직화가 본격화되었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구가 자영업자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노동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9장 경제 제121조 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제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오랜 기간 동안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 중기부터 소작제도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농업 생산물의 최소 50%를 지주가 가져가는 왜곡된 경제구조는 조선왕조의 심각한 문제였는데 지주들이 양반이었던지라 제도는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임술농민봉기, 동학농민운동 당시에도 소작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었고요. 하지만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였고 일제강점기 때는 오히려 악화가 됩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농지개혁법을 통해 지주제도가 혁파되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만들어진 헌법조항 덕분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농업재벌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제조항 제123조 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헌법은 언제나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정도 가능합니다. 헌법은 왜 존재할까요? 결국 국민의 살림살이 때문이 아닐까요? 국민들이 자유롭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많은 것이 바뀌어야만 하는 때입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 국민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개헌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때입니다.